국장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날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의 변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네.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 선택받기에 부족한 당대표로서 뭐 언제나 감사드리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고 저부터 반성하겠다. 결과 모든 책임지고 비대위원장 물러난다. 그 다음 말이 전 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 사랑 되찾을지를 고민하겠다.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말로 제 사퇴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고민하겠다가 제가 딱 고개 끄덕끄덕, 그래,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 하다가 고민하겠다. 주어가 자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국민의 사랑받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한다는 건 어쨌든 열려진 끝. 그러니까 사퇴는 하되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전 들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오늘 또 기자들이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네네. 그게 바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네요. 네. 111일 만에 네. 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물러났죠. 네. 그렇고 보면은 한 위원장이 보수의 구원투수로 이렇게 나섰다가 결과적으로는 4개월의 정치 실험이 네네. 실패로 귀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요. 선거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요. 시작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로서만 오롯이 판단, 약간 의미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참패가 되면 그 수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뭔가 한 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중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도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처럼 결과적으로는 전혀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은 못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동훈 효과, 한동훈 바람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공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역대 당대표나 역대 어떤 비대위원장들의 공천 과정 내지는 선거 과정에 비해서 자기 정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내 사랑 꽂기 위해서 맨날 싸우고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았고 공공성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사랑 꽂기처럼 자기 정치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고 헌신성 정말 열심히 했던 거 다 압니다. 뭐 유세장 가고 뭐 거의 뭐 하루에도 10개를 쪼개고 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건 하나는 결단력이 좀 없었다. 결단력이라는 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정말 최악인 거 알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이 계속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때 사실 진짜 결기를 갖고 무엇인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바꾸기 위한 결단력이 필요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없는 게 디테일이 없었다. 뭐냐면 각각 따로 놀았어요. 경남이 그렇게 뒷받침해줬다면 경남 낙동강 벨트를 막 불태워갖고 그 바람을 일으켜갖고 그 바람이 확산되게끔 만들어줬어야 됐고 경기 남부 벨트 반도체 벨트라지만 사실상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딱 얘기하면 사라져버렸어요. 뭐 인근의 안양, 과천, 김포 해갖고 전부 다 이거를 불을 붙인다면서요. 근데 한 번 얘기하고 사라졌죠. 이런 게 많아요. 반도체 벨트도 말만 반도체 벨트지
그것이 실제로 경기 남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지 몰랐고 또 충청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충청 이번에 사실상 지난 4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충청과 이 당이 이기려면 낙동강 배트에서 불이 붙어갖고 충청 중원으로 와서 수도권에 완전히 바람을 전파시켜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놀았다는 건 무슨 의미? 정치의 선거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 이 국민의힘 너무 네. 한동훈 원톱에 기대했던 것 아닌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정말 정치 초년생인데 거기다가 선거를 총괄해야 할 장동혁 사무총장만 해도 이제 2년짜리 국회의원 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저쪽을 보세요. 이해찬, 뭐 이재명은 빼더라도 김부겸 아주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정치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싸움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쥐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아젠다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은 집권 세력이 훨씬 강한 건데 과연 그런 걸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심판론 갖고 싸운 것 아닙니까? 전략이 없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과 비전도 없었다. 네. 거기에다 당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한 사람 1인 원맨쇼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네. 그 로드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지적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이 동선을 지어줄 때 너무 시장과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세를 형성하는 건 좋으나 그렇게만 가서는 또 안 되거든요. 예. 정말 사람이 없더라도 이 장면이 좀 더 바뀌고 할머니 한 사람과 아무도 없더라도 할머니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필요하고 정말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런 실제로 또 그런 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성하고 깨닫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동선을 짜주는 팀이 너무 열광할 수 있는 것만 쫙 돌아서 이 동선을 짰어요. 저는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낙선한 후보들은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돌아다니더라도 뭐 셀카 찍고 그런 스타 효과는 극대화시켰을지 모르지만 본인 실질적으로 이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오겠다는 것도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와서 득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잠깐 셀카 찍어가지고 한동훈 개인의 스타 효과만 봤지 후보는 안 보이고 한동훈만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의 전략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스토리까지 연결을 하면 가서 그 지역에 정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빵 터뜨려주고 그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뭔가 그리고 저쪽이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전선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분명히 벨트마다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중앙당에서 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핵심 공약이 있어야 하는데 뭐 하나하나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생각나는 게 늘 저희같이로 신문을 보고 네. 방송을 듣는 사람도 도대체 이번에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놨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일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말싸움만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차별하던 정당이구나. 그렇게 네. 집권당이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친 말싸움으로 서로 가버린 것 아닌가. 그런 점들이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은 났습니다만 그러면 한동훈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한동훈의 앞날에 길은 있는 것인가? 이번에 정치적 한계를 다 드러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패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왜 패배를 했는가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리고 많은 어떤 지적을 하고 뭐 비판합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개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쪽 국민의힘 계열정당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4년 전, 8년 전을 되돌아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당의 어떤 분열 직후에 바로 와서,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뭐 계속 그 옥신각신하고 이 당이 늘 분열 때문에 계속 지지율 떨어질 때 나타나서 지지율을 정체시키고 다시 이제 우상향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것도 맞고요. 또 굉장히 품격 있고 그리고 절제되고 헌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돌파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보수당에서 저 정도 나이 또래에 저렇게 그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질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지금 당장 전대에 나간다? 이건 전 아니라고 보는데, 최소한,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잊혀지고, 또 자기 자신도 이번에 뭘 잘못했는가, 리더로서, 이런 부분도 더 성찰을 한 시기 이후에, 이 시대가 아마 또 부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과거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된 네. 능력을 또 스마트한 면모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특히 보수층한테 각인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본인은 과거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외국으로 잠시 유학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식히러 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었지 않습니까? 객원연구원. 미국 객원연구원이죠. 싱크탱크. 유럽이라든가 네. 사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럼요. 예. 필요합니다. 가서 정말 프리하게 그쪽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안목도 넓히고 특히 대통령이라는 건 외교적 감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이렇게 다양한 데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공직 생활이 쭉 있다 보면 그럴 기회는 없잖아요. 없어요. 잠깐 출장은 갔다 오고 그러지만 본인이 직접 세계적인 석학들도 만나고 그럼요.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만나면서 체득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상대인데 당장은 윤재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던가 해서 차기 이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윤재호 이 원내대표가 과도기 빨리 전대를 하겠다. 나는 계속 그런 어떤 그 수장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1, 2개월 내로 전대를 치르려고 한다면 조기 전대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다른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원래 이제 8월 달인가 원래 전대를 하기로 돼 있었고 그렇게 어떻게 6월 달 해서 장기간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당이 난파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윤재욱이가 무슨 욕심 있고 그 사람이 거기 자리에 맞는 사람입니까? 전혀 욕심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빠른 전대를 할 것으로 보이면 지금 이게 그 장내로 다시 들어오거나 또 다시 재선 3선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마 또 당권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이 당권은 아무래도 친윤이라든가 이른바 윤핵관 중심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퇴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 하더라도 아마 당내에서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나설 만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큰 게 지금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게 나경원 원내 진출한 사람들로 봤을 때 스토리가 좀 있는 스토리가 그렇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워낙에 이 지역을
핫하게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줬어요. 8번씩이나 가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나경원 후보의 급으로 점점 더 크게 올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려서 나경원 전 대표가 가장 첫 선에 꼽히고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도 상당히 그렇죠. 자기 충분히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이 김태호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선이 양산. 그러니까 양산의 신화를 무너뜨렸어요. 양산 김해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사실 신화거든요. 성지거든요. 그걸 무너뜨리고 자기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렸다. 그러면 또 김태호라는 사실 굉장히 신사하고 굉장히 진중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 장관 그러니까 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과거에 총리 물망에 올랐습니다마는 태광실업 그 사람하고 뭐 만난 사진이 나와가지고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아주 촉망받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당권에 도전해 볼 만하죠. 영남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지금 가장 선두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TK가 나선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TK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TK에서 그래도 낙동강이 살아났다. 낙동강 벨트가 살아났다. 그건 자기의 희생, 험지 출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조명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양산을 무너뜨린 김태호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다. 라는 연결이 좀 가능하죠. 인천에 윤상현 의원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윤상현, 조경태 이 두 사람은 당이랑 상관없이 그 지역구에서 당 어느 당이든 무소속이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지역구에 특화된 그 지역에서는 정말 떠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그 지역에 을 대표하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남영희와 2번째 리턴 매치인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다 5선, 6선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생각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비록 낙선은 했지만 정말 선전을 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 얼마든지 도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각에도 쓸 수가 있고 총리감으로도 되지만 당장은 야권에서 꽤 거부감이 많아가지고 당장은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막바지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이런 분들이 가장 선두권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잠재적인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대구시장을 맡고 있고 그렇죠. 2026년까지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둘 수 없겠죠. 그 지역을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망망대해의 돛담배 신세로 지금 전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이 잠궈야 수는 없고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리더십을 다시 세워갖고 당을 추스려야 그래야 바로 개원 협상까지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5월쯤에는 내각 개편도 다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빠르면은 뭐 5월 중에는 이루어져야죠. 뭐 전대가 뭐 빨리빨리 진행은 되더라도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한 달이면 소요가 충분하죠. 되거든요.